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목 아파. 오늘도 말을 많이 해갖고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자, 워라라 반갑습니다. 전예로님, 마리오님, 호야님, 777님, 제주님, 주신님, 종란님, 강자영님, 그리고 굿데이님, 그리고 이수진님, 그리고 채팅 안 쓰셨지만 계시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반갑습니다.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식 바로 볼게요. 오늘은 제가 말을 워낙 많이 해갖고 목이 많이 잠긴 상태라 좀 목소리 크기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작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들 좀 목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아파갖고 그렇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우 목 아파. 자, 오늘 소식들 바로 볼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 있잖아요. 익숙한 친구들인데 미고엘 비아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원래 리플사 있을 때 이제 XRP 마켓 이런 XRP 관련된 그 담당 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퇴사를 했죠. 몇 달 된 것 같아요. 한 몇 달 됐을까요? 한 6달 이상 됐나? 정확한 시기는 기억 안 나는데 퇴사한 지 꽤 됐습니다. 자, 이 친구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보시면은 누구죠? 디지털 에셋 해갖고 잠깐만요. 인베스터인가?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인가? 그 해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주요 인사들과 온라인으로 인터뷰한 거 위주로 소식을 전하는 이 유튜버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약간 많이 변한 것 같네요. 느낌이 되게 순해진 것 같네. 이거보다 원래 더 센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리플사 퇴사 이유에 대해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1에서 100을 만드는 것보다 0에서 1을 만드는 게 적합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밑바닥을 공사하는 그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 밑바닥이 다 닫아졌을 때 이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은 리플사에서 0에서 1을 만들었고, 이제 브리엔 메디건이 왔기 때문에 이 기간 담당해줄 적합한 인재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바톤 터치를 하고 퇴사를 했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퇴사 이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뚜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제 그 XRP 적용에 대한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정말 어려웠던 거는 이제 XRP 즉 ODL을 쓰기를 바라는 본인들의 고객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한테 자, ODL 써주세요 얘기하는데, 보통은 어떤 제품을 홍보할 때는 이 제품을 실제로 기존에 써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하죠. 상대방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제품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 이 제품은 상당히 좋은 거다 라는 신뢰감을 주기에 이런 레퍼런스 형태로 전달하는 게 가장 강력하게 전달이 될 텐데, 이 점이 어렵다고 합니다. 최초에 당시에 이제 엑스라피드였는데 이거를 한번 써보세요 할 때 보여줄 게 없으니까,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장애물로 느껴졌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그때와 달리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좀 더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장애물이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리모라님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PO에 대한 이 사람의 의견을 얘기하는데요. IPO에 대해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같이 일을 할 때 미고엘 비아스가 느낀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느낌은 그거였나봐요.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 만큼 IPO를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을 했다면 그는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얘기를 꺼낸 거 그냥 막 떡밥 던지듯이 꺼낸 건 아니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으니 할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이다. 약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통해서 지금 설명드린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알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이 이 크레이그 드윗, 즉 리플레이 프로덕트 매니저 또는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DL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ODL이 게시된 지 18개월 만에, 즉 1년 반 만에 전 세계에서 송금 통로 중에 가장 큰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멕시코 통로 있죠. 뭐 사실 인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중국 3등이 멕시코긴 한데 탑5 안에 드는 거기다가 세 번째죠. 세 번째에 되는 통로에 18개월 만에 ODL로 그 통로에 이제 시장에 뭐 지금 현재 뭐 10% 이상 가져갔다는 얘기도 할 만큼 얘기가 되어진 만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송금 통로의 마켓시어를 그렇게 가져간 거는 놀라운 일인 것 같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좀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한 건데요. 리프사는 이제 게임 플랜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바꿔 나갈 것이다. 아무래도 이런 ODL이 1년 반 만에 본인들 기대보다 많이 컸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본인들 판단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발언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누구죠? 에미 요시카도 그랬죠. 그 파괴적인 혁신이론을 들면서 리프사는 게임 체인저다, 세상을 바꿀 거다, 되게 당차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에미 요시카 말고도 이 크레이그 드윗도 되게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자신감 없이는 발언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면서 되게 궁금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내부 정보, 어떠한 내부 정보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뿜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 사람들 기조 자체가 낙관적이거나 또는 굉장히 자신감이 원래 넘치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발언을 한 건지 되게 궁금한데요. 어쨌든 간에 일단 발언 자체는 되게 셉니다.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이 이제 태국 ODL 관련된 소식인데, 태국 ODL이 오픈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인토 씨도 본인이 열심히 트랜잭션 확인해갖고 태국 ODL이 양방향으로 열린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나가서 테인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태국과 그리고 태국 ODL이 사용되는 그 외국 간의 이 기업 대금 결제가 ODL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 리프사의 다음 단계 작은 리테일 레미턴스를 더 뛰어넘어서 이제 SAMS 중소기업들의 대금 결제도 ODL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틸리티 스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목 아파. 목 되게 아프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ODL의 작동 방식이 여러분들 상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화폐를 XRP로 바꾸는 거죠. 사갖고요. 그리고 XRP를 다른 나라로 이동시킵니다. 다른 나라의 거래소로. 그리고 그 나라의 거래소에서 XRP를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XRP에 팔아서 바꾸죠. 그리고 나서 은행 쪽 계좌로 넘겨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작동 방식 있죠. 어떤 국가에서 XRP 사고 그리고 다른 국가로 XRP 옮겨서 팔아서 법정화폐로 바꿔요. 이 작동 방식, 이 부분 자체가 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우리나라에서 XRP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미국에서 파니까 15,000원이다.
그러면 우리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XRP를 잔뜩 사다가 미국 거래소 15,000원에 팔 수 있는 거래소 잔뜩 옮겨다 팔아서 5,000원의 차익을 남기겠죠, 개당. 이것도 똑같죠. 가격 변화가 있기 전에 빨리 팔아갖고 차익을 남기는 ODA가 작동 방식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작동 방식을 기준으로 유틸리티 스캔이 캐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비트러지 트레이드, 방금 말씀드린 차익 거래나 또는 재정 거래라고 불리는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여기서 표기되는 게 그대로 100% ODL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태국 거래소와 이제 비트스탬프 간에 이런 것들이 발생은 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태국이 ODL을 시작했다라고 100%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점,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워낙 뭐라 해야 될까, 반반 싸움이면은 또 모르겠는데 반반 싸움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상황, 애매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ODL 시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기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갖고 저는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태국이 규제도 준비돼 있고 비트컵이라는 ODL 파트너 거래소, 물론 리프사가 공개한 게 아니라 비트컵이라는 그 거래소 본인들이 공개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래소도 존재하는 거, 그리고 시아은행, 리프사의 초기 투자자이자 그리고 리플의 주요 멤버이기도 한 그 시아은행이 태국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능성 높은 건 맞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 ODL을 썼다고 하더라도 테이토시도 그 그래프를 올렸거든요. 시장의 규모. 이게 아시아 시장의 레미턴스 규모예요. 그래서 초록색이 그 나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레미턴스 규모, 그리고 아웃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분홍색 있죠. 그 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규모거든요. 태국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타일랜드. 보시면은 얼마예요? 67억 달러. 44억 달러 정도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더 큽니다. 규모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인도 보이죠? 인디아라고 적혔는데 700억 달러. 그리고 중동은 보세요. 중동이 훨씬 크죠. 규모가. 몇백억 달러 수치잖아요. 중동이 대체로 다 크죠, 지금. 그러니까 이 규모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쓰더라도 그렇게 막 커다란 뭔가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다는 거죠. 필리핀이 훨씬 크죠. 지금 보면 328억 달러. 여기 물론 아웃플로우가 거의 없지만, 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면은 ODL을 시작하더라도 멕시코보다는 볼륨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이었고요. 네 번째 소식은 리프사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프사가 굉장히 마케팅에 있어서 홍보, 본인들의 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되게 SNS나 여러 가지 채널 루트를 통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또 글을 또 올렸죠, 인사이트에. 근데 이번 거는 우리 다 아는 얘기라 이 자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XRP는 뭐 채굴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채굴 방식을 선택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그들은 블록체인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전력들은 보통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파괴를 간접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XRP는 그런 게 없다. 컨센서스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전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XRP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이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 번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게 네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이 이 사람인데요. 떡하니 여기 나와있죠. 윌이라는 사람이 보시면은 생애 최초로 이번 주에 XRP를 샀다 하면서 막 보트랑 이 물결, 바다에서의 그런 물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들면서 뭐 길게 썼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이
내가 생애 최초로 XRP를 이번 주에 샀고 XRP는 떡상할 거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이 친구가 뭘까 싶어갖고 이렇게 봤어요. 자기소개를 뭐라고 남겼는지. 예, 보시면은 예, 이거 보세요. 네, 헤지펀드 관련자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전 PM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 궁금해갖고 봤거든요. 네, 링크드인에서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헤지펀드 일을 했던 거는 14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개의 뭐 헤지펀드 그리고 트레이더도 있고 포트폴리오 매니저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14년 동안요. 지금 또 어떤 투자회사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확실한 거는 이제 펀드나 또는 트레이딩 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런 것들 하는 거 관련돼서 일을 했던 건 맞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제가 리트윗한 게 요 트윗을 리플사 직원이 리트윗을 했던 것 같거든요.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누가 했었지? 리플사 직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저도 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표기가 안 되네요. 아 나오네 여기. 누가 한 거지? 브리엔 매디건인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브리엔 맞을 텐데 A가 안 보이네요 일단은. 어쨌든 제 기억은 그랬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 트윗에서 보여갖고 마커스 트리처요? 마커스 트리처가 했나? 잘 모르겠네요. 캐서린 콜리가 했나? 아 캐서린 콜리 같기도 하네요. 여기 보이네. 캐서린 콜리 같기도 하고. 그럼 리플사 직원은 아닌데 그 양반은. 자 어쨌든 뭐 선동꾼들이 리트윗해서 제가 리트윗한 건 아니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캐서린 콜리 아니면 리플사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플사 직원 또는 지금 얘기한 캐서린 콜리 이런 애들이 리트윗을 해갖고 저도 눈에 띄어갖고 한 건데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되게 듣기 기분 좋은 말이긴 하죠. 떡상한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소식, 6번째 소식인데 리플 CEO가 오랜만에 또 글을 남겼죠. 뭐 어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글을 보면서 이제 이거를 링크하면서 이제 남겼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 레미턴스 시장이 정말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의 중요한 부분, 정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레가시 금융 시스템들은 이 레미턴스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고 뭔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어필을 하는 거죠. 레미턴스 시장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기존 레미턴스 시장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계 경제 근데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 이거를 정상적으로 잘 처리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뭐다? 리플렛은 우리가 만든 리플렛은 잘할 수 있다. 기존 거는 다르다. 차원이 달라. 우리는 좀 달라.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약간 이런 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리플 CEO의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간접적으로 돌려가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리브라 깔 때도 직가도 많이 했지만 강가도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돌려가기 돌려서 사과 깎듯이 굉장히 빙글빙글 돌리면서 아주 그냥 홀라당 까버렸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어쨌든 레미턴스 시장에서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리플사가 할 수 있는 거 이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6번째 소식이 이제 리플 CEO가 발언한 것까지 해서 마지막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목이 좀 아파갖고 좀 이렇게 잠긴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목이 아파서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리니까요.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부 순서 리플 읽어주는 남자 오늘의 소식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2부 Q&A 때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 이런 것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